대부분의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을 디지털 금이라고 믿고 있지만 최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소식이 전해지자 비트코인은 4% 넘게 급락한 반면에 실제 금은 1% 상승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안전자산이라는 비트코인의 실체가 흔들리고 있는 건데,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라면 지금 암호화폐 시장에 벌어지고 있는 기관들의 은밀한 매집 전쟁과 한국이 놓칠 수 있는 63조 원 규모의 기회, 그리고 XRP가 5년 내 스위프트 거래량 14%를 점유할 수 있다라는 충격적인 계획의 진실을 알게 되실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요 이틀 시장이 롤러코스터를 타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비트코인 가격이 11만 달러를 일시 돌파했다가 10만 2,800달러까지 하락하는 등 이 등락폭이 상당히 컸었는데요. 일단 코인 마켓캡에서 메이저 탑10 코인들 가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시가총액 1위의 비트코인의 경우는 전날 대비 2% 상승한 10만 5,600달러대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외에 이더리움 또한 2.38% 상승한 2,500달러대, XRP가 1.3% 상승, BNB 상승, 솔라나 2% 상승하는 등 주요 메이저 알트코인들 대부분도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비트코인 더미넌스 한번 볼까요? 비트코인 더미넌스는 63.9%, 이더리움 더미넌스가 9.4% 나타내고 있네요. 네, 현재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이란과 이스라엘의 갈등이 격화되면서 암호화폐 시장뿐만 아니라 이 자산 시장 전반에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시장에서 정말 주목해야 할 것은 단순히 가격 변동이 아닙니다. 지금 암호화폐 시장에는 이 전례 없는 기관 매집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여태까지 전례 없던 규모 이 XRP 리플 관련하여 엄청난 기관 매집세가 공식화되고 있는데요. 이 트라이던트 디지털 회사의 경우는, 기업의 경우는 총 5억 달러 규모의 XRP 준비금 확보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미 웹버스 인터내셔널이나 이 웰디스틱 헬스, 그리고 비보파워 등 다수의 나스닥 상장사들이 XRP를 전략 자산으로 편입하고 있는 겁니다. 이 디지털 웰스 파트너스의 CIO 매튜 스나이더는 기관 매집이 본격화되면 개인 투자자들의 소액 분할 매수 전략이 무의미해질 수 있다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들은 왜 이렇게 대규모 자금을 투입하고 있는 걸까요? 이런 기관들의 움직임 뒤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리플 CEO 브래드 갈링 하우스의 경우는 XRP가 5년 내 스위프트 거래량의 14%를 점유할 수 있다라고 공개적으로 발언했습니다. 이 스위프트는 전 세계 은행 간 거래의 핵심 인프라인데요. 그 14%라는 숫자는 의미하는 바가 엄청납니다. 이 하루 스위프트 거래량만 5조 달러가 넘는다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는 XRP가 단순한 투기 자산이 아닌 실제 금융 인프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일반 투자자들은 아직 이런 거대한 변화의 조짐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또한 리플 발행 스테이블 코인이죠. 리플 USD 관련 소식 또한 나오게 되었는데, 리플이 두 달 만에 리플 USD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재개하면서 1,200만 개를 추가 발행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단순한 유통량 조절이 아닌데요. 이 미국 상원이 6월 17일 지니어스 법안 표결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는 규제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려는 전략적 움직임으로 해석됩니다. 이 리플 USD가 비트겟, 제미니, 레볼루트 등 주요 거래소에 연이어 상장되면서 실사용 기반을 확대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런 인프라 구축이 완료되면 개인 투자자들의 접근성은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좀 더 큰 그림에서 현재 트럼프 대통령의 친암호화폐 정책이 글로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우리는 절대로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이 트럼프는 이미 지난 3월에 이 비트코인을 미 연방 정부의 전략 준비 자산으로 보유하겠다라고 공식 발표를 하였죠. 이는 이 국가 간 비트코인 보유 경쟁의 시작을 의미하면서 이런 거시적 변화를 놓치는 투자자들은 큰 기회를 잃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이 이후로 여러 국가들이 비트코인을 전략 자산으로 편입하겠다라고
공표를 하였죠. 이런 장밋빛 전망 뒤에도 이 숨어있는 리스크도 우리는 냉정히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이후에 비트코인이 11만 달러에서 10만 4천 달러까지 급락한 건 암호화폐가 여전히 지정학적 리스크에 극도로 민감하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호르무즈 해협과 같은 전략적 요충지에서 분쟁이 확산될 경우에 이 유가 급등과 함께 위험 자산 전반에 대한 매도 압력이 강화될 수 있습니다. 이때 비트코인은 디지털 금이 아니라 이 위험 자산으로 분류되어 주식과 함께 동반 하락할 가능성이 현재로서 더욱 높습니다. 왜냐? 이 비트코인의 아이덴티티가 확실하게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이죠. 이 장기적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면 기회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 XRP 에이펙스 2025 컨퍼런스에서 리플 CEO가 강조를 한 것처럼 XRP는 이미 전 세계 수십 개 은행과 파트너십을 구축하면서 이렇게 실제 국제 송금 시장에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 스위프트가 독점하고 있는 국제 송금 시장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라고 봐도 절대로 과언이 아닌 상태인데요. 이 리플의 주장대로 5년 내 스위프트 거래량의 14%를 만약 XRP가 점유한다라면 이는 XRP의 근본적 가치를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는 게임 체인저가 될 겁니다. 주목해야 할 건 단순한 기술적 우위가 아니죠. 이 리플의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이제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등 이 국제 금융 중심지에서 리플 USD의 규제 승인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라는 점이 더 중요합니다. 이 규제 샌드박스를 통한 실증과 승인은 다른 국가들의 정책 결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중동 지역은 오일 머니를 바탕으로 한 풍부한 유동성과 혁신적인 금융 정책으로 유명한데 이런 지역에서의 성공 사례는 글로벌 확산의 교두보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한국 정부의 가상자산 정책 변화도 신중하게 봐야 합니다. 이제 당정이 암호자산 이 현물 ETF 도입을 국제 동향 등을 감안해 검토하겠다라고 밝힌 것은 분명히 긍정적인 신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 법 개정과 시행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는데 이 국내 자본시장법상 ETF의 기초자산에 비트코인이 포함되지 않는 현재 상황에서 이를 바꾸려면 법률 개정뿐만 아니라 금융당국의 세부 규정 마련, 거래소의 시스템 구축 등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성급한 기대보다는 단계별 진행 상황을 꼼꼼히 모니터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과연 한국이 비트코인 ETF 도입에서 아시아 두 번째가 될 수 있을까요? 이미 이 홍콩이 작년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현물 ETF를 승인했죠. 싱가포르나 이 태국과 같은 국가들도 암호화폐 규제에 현재 혁신적입니다. 일본도 관련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는데 한국이 이런 경쟁에서 뒤처질 경우에 국내 투자자들은 해외 ETF에 투자해야 하는 상황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이는 국내 금융산업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점에서 우려스러운 부분이죠. 이 무엇보다 지금 암호화폐 시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가장 큰 변화는 기관 투자자들의 본격적인 진입입니다. 이 디지털 웰스 파트너스의 경고처럼 기관들이 대량 매집을 시작하면 개인 투자자들의 DCA 전략은 의미가 없어질 수 있습니다. 가격이 급등하기 전에 포지션을 구축해야 한다라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데요. 이런 조급함이 오히려 투자 판단을 흐릴 수 있다라는 점도 경계해야 합니다. 시장 타이밍을 맞추는 것보다는 이 장기적 관점에서 근본적 가치를 가진 자산을 선별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 무시할 수 없는 데이터 또한 있습니다. 이 현재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 규모가 1210억 달러로 한국 전체 ETF 시장과 비슷한 수준에 도달했다라는 겁니다.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만 이제 했을 때 한국 시장과 거의 맞먹는다라는 거죠. 이는 비트코인 ETF가 단순한 투기 상품이 아니라 주류 투자 상품으로 자리 잡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블랙록, 피델리티 같은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들이 비트코인 ETF 경쟁에 뛰어드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들이 단순한 수수료 수익을 위해 움직였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거죠. 한 가지 더 주목해야 할 것은 이 스테이블 코인 시장의 급성장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도 원화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상당히 논의가 많이 되고 있는데 리플의 리플 USD 발행량이 4억 2,574만 개에 달하고 24시간 거래량이 1억 4,718만 달러로 6.45% 증가한 건 실제 사용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암호화폐 생태계의 혈액과 같은 역할을 하는데 거래소 간 차익 거래나 디파이 프로토콜에서의 이 유동성 공급, 국경 간 송금 등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역할을 하죠. 이런 인프라가 탄탄해질수록 전체 암호화폐 시장의 안정성과 유용성이 높아집니다. 여기에 정말 흥미로운 패턴이 하나 발견됩니다. 과거 데이터를 보면 유가 급등 직후에 비트코인이 단기 하락한 후 평균 16에서 24% 반등한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2024년 10월 중동 테러 이후 8월 리비아 유전 폐쇄 시에도 비슷한 패턴이 나타났는데 현재 WTI 유가가 5개월 최고치를 경신한 상황에서 이 패턴이 다시 반복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과거 패턴이 항상 반복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점도 경계해야 합니다. 시장 환경과 참여자 구성이 달라지면서 기존 패턴이 깨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한국 투자자들이 처한 현실을 정확히 인식하는 겁니다. 현재 국내 투자자들은 미국의 비트코인 현물 ETF에 직접 투자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간접 투자 상품이나 암호화폐 테마 ETF를 통해서만 노출이 가능한데 이는 순수한 비트코인 투자와는 다른 리스크 프로파일을 가집니다. 이런 제약 속에서 국내 비트코인 ETF 도입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인데요. 이 도입 시기와 조건에 대해서는 현실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리플 CEO의 발언처럼 XRP가 정말로 스위프트 거래량의 14% 점유율을 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기술적으로는 가능할 수 있는데 기존 금융기관들의 저항과 규제 당국의 태도 변화가 관건인데요. 이 스위프트는 단순한 기술 플랫폼이 아니라 기존 금융 질서의 핵심입니다. 이를 대체하거나 보완하려는 시도는 강력한 반발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특히나 지정학적 긴장이 높아지는 상황에서는 금융 인프라의 안정성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XRP의 기술적 우위만으로는 이런 복잡한 현실을 극복하기 어려울 수 있겠죠. 하지만 이 변화의 조짐은 이제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 트라이던트 디지털이 5억 달러 규모의 XRP 매집 계획을 발표한 것은 단순한 투기가 아니라 이 전략적 투자로 봐야 합니다. 나스닥 상장 기업이 이런 대규모 투자 결정을 했다라는 것은 내부적으로 면밀한 분석과 검토가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 상장사들이 동시에 XRP를 전략 자산으로 편입하고 있다라는 것은 기관 투자자들 사이에서 XRP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고 있다라는 신호로 해석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경고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이 XRP를 5만 개 이상 보유해야 경제적 자유를 얻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지나치게 낙관적인 전망일 수 있습니다. 현재 XRP 가격으로 계산하면 이는 상당한 금액의 투자를 의미하는데요. 이런 극단적인 주장들은 투자자들의 판단을 흐릴 수 있습니다. 투자는 자신의 위험 감수 능력과 재정 상황을 고려해서 결정해야 하죠. 이 다른 사람의 성공 사례나 극단적 예측에 현혹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암호화폐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변화의 속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비트코인 ETF가 승인된 지 1년 만에 355억 달러의 자금이 유입이 되었고 이는 금 ETF를 추월하는 기록적인 성과입니다. 이런 빠른 변화 속에서 뒤처지는 투자자들은 큰 기회를 놓칠 수가 있습니다. 동시에 급격한 변화는 예상치 못한 리스크도 수반합니다. 이스라엘 이란 공습 이후에 비트코인이 4% 급락한 것처럼 외부 충격에 대한 민감도 또한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국 투자자들이 주목해야 할 것은 정책적 변화의 신호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과 당정의 검토 발언은 분명 긍정적인 변화의 시작점일 수 있습니다. 실제 정책 시행까지는 여러 단계의 과정을 거쳐야겠죠. 국정감사나 법안 심의, 규제 당국 간 합의 등 복잡한 절차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급한 기대보다는 단계별 진행 상황을 꼼꼼히 지켜보면서 투자 전략을 조정해 나가는 것이 현명한 접근법입니다. 여기서 놓치면 안 되는 중요한 포인트 또한 하나 있는데요. 현재 한국 투자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20조 원 규모의 비트코인 자산은 이미 상당한 규모입니다. 이것만으로도 국내 비트코인 ETF에 대한 수요 기반은 충분히 형성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문제는 이런 수요를 어떻게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냐인데 현재는 개인 지갑이나 해외 거래소를 통한 투자가 대부분이죠. ETF가 도입되면 이런 자금들이 국내 금융기관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국내 금융산업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건데요. 리플의 리플 USD 발행 재개는 단순한 유통량 조절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미국 상원의 지니어스 법안 표결을 앞둔 시점에
관점에서 이런 움직임은 규제 환경 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 해석됩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에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명확한 규제 체계가 마련되고 이는 리플과 같은 기업들에게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리플 USD의 시가총액이 4억 2,554만 달러로 2.85% 상승한 것도 이런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다라고 봐야겠죠.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건 단순한 가격 변동이 아닌 이 패러다임의 전환이다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의 대규모 매집과 국가 차원의 전략 자산 편입, 기존 금융 인프라와의 통합 등 모든 것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의 속도와 규모를 고려할 때 앞으로 1에서 2년이 암호화폐 시장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시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나 한국의 정책 결정과 ETF 도입 여부는 국내 투자자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의 분석을 종합해 보면 이 변동성과 리스크는 여전히 존재하지만 장기적 관점에서는 기회가 위험보다 클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한 현명한 판단이겠죠. 이 트럼프의 친암호화폐 정책, 기관들의 대규모 매집, XRP의 스위프트 시장 진출 가능성, 한국의 ETF 도입 논의 등 모든 변화가 하나의 큰 흐름으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을 놓치지 않으면서도 과도한 위험은 피하는 것이 현명한 투자자의 자세일 겁니다. 여러분은 이런 변화 속에서 어떤 전략을 세우고 계신가요? 특히나 한국의 비트코인 ETF가 도입된다라면 어떤 방식으로 접근하실 건지, 그리고 XRP의 스위프트 시장 진출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의견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구체적인 투자 전략과 리스크 관리 방법에 대해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하루도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라면서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